여러분들도 설날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던가요? 저는요, 어저께 제가 도착을 해서 오후 1시쯤부터 친척들을 방문하고요. 또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요. 친척들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또 고향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입니다. 참 살기 힘들다. 참 살기 힘들다. 이게 아마 공통된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중에는 학생들도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친척들 중에는요, 이제 은퇴한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살기 힘들다 하고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정년퇴직을 많이 했죠. 뭐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또 뭐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하나같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힘들다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핵심이 물가예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정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뭐 5%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요. 2배, 3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물가를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가가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5%보다는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체감 물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2배, 3배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현실이 되는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물가라는 게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는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장을 봐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 학원에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가면 입이 딱딱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학원비는 뭐 매달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학원비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게다가 이게 장터 물가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사 흥정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재료를 쓴다는 그런 생각으로 손두부를 한번 만지면 손두부 말입니다. 두부 한 모에 3,500원이래요. 시골에서. 그러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마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는 또 장난 아니에요. 이자라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죠?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말입니다. 대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뭐 동생들도 예, 그렇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요, 악소리를 냅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매월 이자 내는 날짜가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월급 주는 날짜보다가 이자 주는 날짜가 더 빨리 돌아온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예. 이자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예, 환율은 또 어떠냐는 거예요. 환율은. 시골 사람들이라서요. 저는 환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가 친구들도 그렇고요. 고향 사람들도 그렇고 환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작년 10월 25일인가요? 1442.2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외환위기가 생각이 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골 사람들도 달러를 사더라니까요. 예,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요. 실제 환율은요. 시골에서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예, 이런 친구들은 뭐 아주 독하게 말합니다. 독하게 말합니다. 환율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회사 접어야 되겠다. 가게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이 유구, 예, 한우를 기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료값이. 예, 아마 말입니다. 제 고향이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기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우 농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제 고향에 한우를 기르던 친구가 예,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료값은 폭등하고요. 한우값은 폭락하고요. 예, 송아지 한 마리 이게 사고 파는데 말입니다. 쌀 때 사는 것이 말입니다. 200한 5, 60만 원. 좀 괜찮다 해도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왜냐하면 송아지 한 마리 예,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가 한 8개월 정도 기르는데요.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래요. 사료값이. 예. 이게 예, 어미젖을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들어간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송아지를 다시 육으로 길러내는데 보통 한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예, 사료값에다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뭐 감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환율 때문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이거 아마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매일 쌈박질만 하냐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어렵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이 어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모두 쌈박질만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더디냐는 거예요. 더디냐는 거예요. 경제정책이 나오면 빨리빨리 나와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즉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적인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책의 신속성이 떨어지니까 누구 말만 따나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지고 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예, 민주노총이라든가 노조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것 이거 잘한다 이거예요. 잘한다. 예, 잘한다.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 잘한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계가. 왜냐하면 대장동을 조사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니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지들 말고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인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가중평균이 1.16%입니다. 사실 경제 위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끈다면 결국 경제는요. 회생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도 진짜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들은요 또 우리 고향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관심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단지 좀 먹고 살 수 있게끔만 해달라 하는 게 지금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요. 느리지만 가긴 가는구나. 느리지만 가긴 가는구나. 뭔가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긴 하는구나. 뭐 이 정도 평가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설날 민심이라는 게 결국 먹고 사는 곳에 다 쏠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 대장동이 어떻다? 뭐 이란하고의 외교 분쟁이 어떻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다? 관심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달라는 게 이번 설날 민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각박하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